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각해졌을 때 왜 수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수술 접근법의 특징과 주의할 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손상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 방법인지 핵심적인 요점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비수술 치료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으면 보통은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 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이런 치료들이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통증과 손저림이 계속 악화된다면 비수술 요법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므로 예방과 보존적 치료가 늘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심한 단계로 접어들면 정중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오래 비수술 요법에 의존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나 영구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시기적절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결국 손의 기능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신경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수술을 할 것인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언제까지 버티다가 수술을 해야 되나? 언제 수술하면 영구 손상이 오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통증과 저림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나 손가락 힘의 약화로 이어지면 신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진행된 신경 손상은 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때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손목 신경이 그렇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수술이라는 결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병은 방치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아니면은 버티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많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그렇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버티다 보니까 좋아졌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다가 영구 손상이 와서 손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서 그냥 좋아진 것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운이 나쁘면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영구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을 때 과감하게 혹은 적절하게 치료를 진행하면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기능 저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으로 더욱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가 아니고 손목만 살짝 절개해서 터널처럼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신경을 쭉 따라가면서 신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개하는 곳은 이쪽이지만 수술은 여기까지 합니다. 상처는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중에서도 특히 흉터와 출혈을 줄이고 부작용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목 부위에만 작은 절개를 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또 터널을 확실하게 넓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재발도 굉장히 적죠. 이 수술은 정교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잘 시행되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 손바닥을 절개했다가 다른 수술 방법이죠. 손바닥을 절개했다가 재수술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수술은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손바닥 절개를 했던 사람을 손목 절개로 다시 수술을 할 경우에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재수술에도 손목 접근법이 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손목 상처가 굉장히 작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게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고 신경 손상도, 이용상 부담도 적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경과는 개인마다 다르고 예방이나 보존요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특히 제가 하는 손목 접근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 장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손목 접근법이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손바닥에서 접근하는 최소 절개법을 요새 많이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저는 여기를 절개하는데 손바닥 절개에서 이 길이만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요새 최소 절개 수술법이라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데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예전에 크게 절개하던 방식보다는 좀 더 발전된 치료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적은 범위로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흉터가 비교적 적고 수술 후 회복도 좀 빠른 편입니다. 신경 손상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감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손바닥을 절개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 손바닥 절개하는 것이 아무래도 통증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회복이 느린 것이 또 걱정이 되는 분들은, 또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접근법 중에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환자의 증상 단계, 손목 구조, 이전 수술 이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수술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다 안전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과 풍부한 경험이 중요하겠죠.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수술 후의 재활은 완전한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보통 손바닥 절개 수술,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술은요, 수술로 압박을 해소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은요, 재활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재활 치료는 손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동작 범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통증이 남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재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려주는 물리치료나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손목 접근법은 재활 방법이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재활을 많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원인이 다양하고 증상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바닥 절개 수술을 하셨다면
재활을 좀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통증과 저림, 이런 증상들을 줄이고 손목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회복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수술과 재활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말씀드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미 심해졌다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을 잘 활용하면 흉터와 통증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감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받으셨다면 회복을 위해서 재활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스스로 증상을 방치하기보다는 스스로 증상을 이렇게 계속 그냥 버티고 방치하고 그냥 기다리고 비수술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수술이 필요하진 않은지 꼭 생각해 보시고 늦지 않게 수술 받으시고 손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무조건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받으실 필요 없고요.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중기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상이 심한 분들, 그리고 이미 신경 손상의 징후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하는 손목 접근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